예, 안녕하십니까. 현대투자연구소의 이중구 수장입니다. 이번 시간요, 10월 셋째 주 주간 장세 전망 시간으로서요, 화면에 보이고 있는 것처럼요, 5가지 주제를 나눠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있는 것이 미중 무역협상 스몰딜 합의죠. 그걸로 인해서 미국 증시, 그리고 뿐이 아니라 유럽 증시도 큰 폭의 상승 마감했는데, 그 내용 중에 한 가지를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거기가 이제 통신 장비 쪽에 관련된 내용이 있기 때문에요. 두 번째는 비메모리, 국산화 수혜주와 같이 됐어요. 확산 유망 종목이죠. 최근에 보면 램테크놀로지가 가장 먼저 움직였고, 솔브레인, LTC, 그 이오테크닉스 등 좀 계속적으로 종목이 확산되고 있어요. 그럼 다음 안 움직인 종목은 무엇이 있나요? 그런 내용이죠. 세 번째는 이제 어닝 시즌, 지금 삼성전자하고 LG전자가 지난주 실적을 발표했는데 상당히 좋게 나왔어요. 그러면은 이번 달에 계속적인 실적 발표가 나올 텐데, 좋게 나올 수 있는 어닝 서프라이즈와 그리고 쇼크가 나오는 업종은 무엇이 있나 알아보면서 거기에 대한 대응 방법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는 5G 해외 기술 수출 수혜주. 아까 우리가 미중 무역 협상에서 한 가지 거의 협상 내용 중에 하나가 있는데요. 그 내용을 해서 수혜주가 뭐가 있는지 다시 한번 진단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2차 전지 향방이죠. 최근에 이제 에너지 저장 장치 ESS의 화재로 인해서 그리고 또 3분기 실적의 부정적인 전망이 우세하면서 최근 주가가 연중 최저 수준으로 빠졌는데, 그러면 실적 시즌을 맞이해서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를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한번 내용을 하나하나 자세하게 보도록 하죠. 예, 첫 번째가 이제 미중 무역협상 실질적 1단계 합의해서요. 예, 미국은 이제 대중국 관세를 연기했죠. 이제 당초 미국은 한 15일서부터 2,500억 달러, 그러니까 한 300조 원 규모의 중국산 상품에 대해 관세율을 25%에서 30%로 인상하려던 계획을 보류하기로 하고, 대신 중국도요, 미국산 농산물 수입 규모를 당초 400억 달러에서 500억 달러어치를 늘리는데 합의했다라는 내용이고, 요것보다 중요한 게 저는 요 바로 밑에 내용입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미국은 지난 8월 중국을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미중 양국이 중국의 환율 개입을 금지하는 환율 협정에 사실상 합의했다고 보도했다. 그러면서 그 대가로 미국은 중국 통신장비업체 화웨이에 대한 제재를 완화키로 했다고 신문은 전했다는 얘기예요. 자, 우리가 최근에 5G 기술 수출이 지금요, 두 건, 삼성전자와 SK텔레콤이 지금 나왔죠? 그러면 우리가 지금 오늘 하반기와 내년서부터 해외 수출이 큰 기업들의 관심을 갖자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통신장비업체 화웨이에 대한 제재를 완화키로 했다면 거기에 대한 수혜주, 바로 RFHIC죠. 그 내용 뒷부분에서 다시 한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미중 무역 협상은 이 통신장비 화웨이, 그리고 미국 주가 크게 상승, 우리 증시도 내일서부터 안정적인 상승 흐름은 나올 수 있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다음은 두 번째, 비메모리 국산화 수혜에서 관련주들에 대한 내용인데요. 최근에 주가가요, 램테크 테크놀로지 솔브레인이 먼저 움직였습니다. 가장 먼저 게 램테크죠. 지난 7월 달에도 일본의 무역법에 따른 수출 제한이죠. 그때 국산화 수혜주가 램테크가 가장 먼저 또 상한가 들어갔어요. 이번에도 상한가로 들어가면서 가장 움직임이 빨랐죠. 그것은 이제 플러스 에칭가스죠. 에칭가스를 국내 국산화해서 SK텔레콤에 납품을 한다는 얘기죠. 솔브레인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이제 뒤를 이은 게 LTC. LTC는 또 이제 반도체 방리액 개발 및 제조하는 회사예요. 그 다음에 이오테크닉스 같이 떴죠. 금요일 날. 이오테크닉스도 반도체 레이저 마커, 그러니까는 최근에 레이저 어닐링 양산을 그런 기대감에서 하겠습니다. 지금 계속적으로 반도체라든지 비메모리 분야가 확산되고 있어요. 그러면 그 다음에 뜰 종목이 뭔지를 한번 알아봐야겠죠. 자, 지금 이렇게 비메모리가 가는 이유는 아까 말한 램테크놀로지 솔브레인처럼 국산화에 성공해서 국내 SK텔레콤이나 납품하는 그런 이유도 있고, 하나는
8일이죠? 이 삼성전자의 실적 발표가 나왔는데 좋게 나왔다. 반도체가 저점을 지나고 있다. 그러면 반도체 관련주들 올라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지난 금요일 날도 잠깐 언급을 해드렸는데 SFA 반도체, 그러니까 반도체 후공정 전문 업체로서 반도체 패키징 솔루션을 제공하는 회사고, DB 하이텍도 먼저 움직였죠. 이 금요일 날 LTC는 이오테크닉스로 웨이퍼 수탁 생산 3분기 실적의 사상 최대 전망. 이 비메모리는 지금 이 INC든지 펠리시 반도체 업체든가는 설계하는 회사가 있고 그 설계한 거를 제품을 만들어야죠. 그 제조하는 그것이 이제 파운드리 업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DB 하이텍은 파운드리 제조하는 회사고, INC는 그 설계하는 그 어떠한 비메모리 어떠한 뭐 제품을 전기 제품을 만들 때 그 내 안에 있는 부품을 반도체를 설계한 회사가 INC 펠리시 업체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뭐 저기 SFNC나 SN텍은 그 만드는 그 과정 중에 재료를 투입하는 그런 회사죠. SNS텍 플랭크 마스크 제조업체로서요. 이 반도체 노광 공정의 핵심 재료인 이 포토 마스크의 원재료가 이 플랭크고, 블랭크를 만드는 회사가 바로 이 SNS텍이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INC. 그리고 이제 ENF 테크놀로지. 이제 ENF 테크놀로지는 조금 우리가 이제 강조를 하기 위해서 좀 자세하게 내용을 적었어요. 자본금은 한 71억이고요. 그리고 뭐 대주주 있고, 뭐 어떤 회사냐면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 소재인 프로세스 케미칼과 반도체 포코 레지스트용 핵심 원료인 화인 케미칼을 만드는 회사인데, 이 회사를 좋게 보는 그런 상승 논리는 일본의 반도체 관련 핵심 소재 수출 규제에 따른 부품의 국산화 기대로 수혜가 기대된다. 계열사를 통해서요, ENF 테크놀로지가 삼성전자의 중국산 불산을 공급한다. 그러니까 에칭가스를 공급할 가능성이 크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제 뭐 두 번째 보면은 메모리 반도체 중심에서 시스템 반도체에도 공정용 케미칼 공급, 그러니까 비메모리에도 공급할 예정이다. 미국 오스틴 지역에 2020년 완공을 목표로 신규 공장 약 522억 규모의 건설을 지금 하고 있죠. 그래서 향후 삼성의 시스템 반도체 파운드리에 공정용 케미칼 소재 공급이 전망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삼성의 납품을 한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제 세 번째 보면은 하반기 SK 하이닉스의 우시 9과 LG 디스플레이 중국 광주 OLED 신규 공장 가동 본격화로 수혜가 기대된다라뇨. 그러니까 ENF테크는 이제 국산화 그리고 미국에 공장 완공하면서 향후에 삼성의 시스템 반도체 파운드리에 납품을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ENF 테크놀로지 관심을 갖자. 한번 차트를 보면서 한번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가장 셌던 것이 이제 램테크 테크놀로지죠. 그렇죠? 가장 먼저 이때도 7월 달에 일본이 수출 품목 제한 핵심 3개였죠. 하면서 상한가 제일 먼저 들어갔어요. 램테크가. 이때도 지금 이게 언제입니까? 10월 4일날 가장 먼저 들어가고 지금 이끌고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서 솔브레인이 또 거의 뭐 상한가 수준으로 올라갔었고, 그 다음에 어저께 LTC 9% 떴어요. 이오테크닉스, 그렇죠? 이오테크닉스는 완전히 전고점 돌파하죠. 점점점 비메모리라든지 국산화, 그러니까 반도체 관련주들이 종목들이 확산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우리가 항상 올라간 종목을 추격 매수 안 합니다. 왜? 잘못하면 가격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조정받을 때까지는 기다린다죠. 그러면 출발 안 한 종목 중에 지금 모습을 갖추고 있는 종목들이 뭐가 있나를 살펴봐야겠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요. ENF 테크놀로지, 그렇죠? 자, ENF 테크놀로지도 10월 8일 날 한 9.5% 10% 가까이 뜨고 어제 그제 이틀 조정을 받았습니다. 첫날 300원 빠지고 어제 100원 오르고, 그동안에 하락했던 모습을 완전히 반전시키는 모습이고, 이날 9% 뜰 때도 거래가 28만 줄었어요. 한 2배 이상 증가시키는 모습이죠. 자, 전일 비록 이제 윗꼬리는 달아줬지만은
그것은 시장 영향이 좀 크다라는 생각이고, 어차피 또 한 번 최근에 장 흐름이 보통 하루 크게 오르면은 최소 2, 3일은 조정받죠. 그러면 내일 월요일이죠. 물론 이제 내일은 미국 증시가 급등, 미중 무역 협상이 뭐 스몰딜이 됐던 뭐가 됐던 합의에 이르면서 아마 아침부터 강할 겁니다. 그러면 이제 마이너스는 나오지 않을 것 같고요. 그렇다고 너무 세게 붙으면은 우리는 따라가진 않을 겁니다. 그것이 철저하게 원칙이니까요. 그러면은 만약에 떠면은 한번 분봉으로 볼까요? 전일 고점 수준을 돌파하고 그 선에서 그렇죠? 21,400원이네요. 21,950원. 이 정고점 위에서는 살 필요는 없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거래량도 다시 감소했기 때문에 그렇죠? 될 수 있으면은 고점 돌파하면 뭐 21,000, 그러니까 플러스 200-300원 정도 수준에서는 뭐 그러니까 플러스 한 1%대 정도에서는 들어가도 정고점 돌파하는 수준에서는 따라가면은 조금 부담은 스럽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또 거래량도 봐야겠죠. 거래량이 전일 10만 주 내에 됐는데 아마 본격적으로 가려면은 그때 지난 8%대 상승했던 28만 주죠. 이 이상은 나와야 될 거예요. 그리고 이 가격대 22,000원 돌파를 위해서는 뭐 상당히 매물벽이 좀 상당히 크게 많이 됐기 때문에 이 가격대에서요. 그렇죠? 이게 언제입니까? 8월 29일 날 130만 주 됐죠? 그리고 9월 4일 날 1,000원에서 2,000원 사이에요. 때도 거래량이 80만 주. 그러니까 여기 22,000원 돌파하기 위해서는 이 매물들을 소화를 해야 되기 때문에 최소한 50만 주 이상은 나와줘야겠죠. 그러니까 그 거래량 판단과 그 시장 전반 다면서 한번 접근을 해야 된다. 무조건 따라가면은 또 잘못하면은 낭패 볼 수 있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자 SF 반도체도 마찬가지죠. 이틀 뜨고 지금 하루 조정 받는 그런 모습이고, DB 하이텍은 뜨고 고점 돌파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점차적으로 계속 확산된 게 뜨는 종목을 보시는 게 아니라 그동안에 움직였던 같은 종목들 보자라는 말씀이고, SN, STEC도 그쵸 이제 전고점 돌파 앞두고 있어요. 이런 종목 관심 가지라는 얘기예요. 예, 하루 크게 뜨고 하루 조정받는 모습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31만 주 개인이 팔고 8% 떴다가 29만 주 대사하면서 4% 정도 빠졌다가 어제 2만 주 개인이 샀는데도 그렇죠? 그러니까 이 업종 자체를 상당히 좋게 비메모리 분야를 보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좋은 그런 모습이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제가 이제 새롭게 지난 금요일인가요? 우리가 이제 방송을 통해서 간단하게 이 비메모리 분야 국산화 관련주를 말씀했는데, 그때 말씀 드리지 않았던 종목이 바로 INC죠. 예, 펠리스. 그러니까는 설계하는 회사입니다. 비메모리 반도체를. 이틀 조정 잘 받는 모습이죠. 그러니까 요거는 상대적으로 가격 리스크는 적어요. 그렇죠? 다른 종목들은 정겁점 부분이고 이기 때문에. 근데 이 종도 이틀 조정 받을 때 18만 주 팔았던 개인들이 25,000주, 25,000주, 5만 주도 안 되게 됐었다는 얘기예요. 기관들은 계속적으로 매수를 해주고, 그러면 조금 안정적으로 투자하시는 분들은 INC나 아까 말한 ENF 테크놀로지로 접근을 하시고, 조금 공격적인 투자가 분들은 SN, STEC이 공격을 하는 것이 좋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종목이 확산되어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조금 안정감 있게 세 종목을 말씀을 드리는데, 그 중에 INC는 조금 바닥권이기 때문에 안정적인 투자, ENF 그리고 공격적인 SNM 말씀을 드립니다. 예, 다음을 볼까요? 예, 3분기 어닝 시즌 전망이죠. 코스피 3분기 영업이익과 순이익 전망치는 각각 34조 6천억과 24조 1천억으로 전년 동기 대비 34%와 35% 감소할 걸로 예상한다.
실적 시장 추정치는 하향 조정이나 하향폭이 감소되고 있다. 요거에서 최근에 계속적인 나오는 얘기에서 4분기에는 작년 4분기 실적이 원체 안 좋기 때문에 기저효 효과를 오히려 플러스로 반전되고 내년부터 좋아질 수 있다는 얘기죠. 이제 업황을 보면은 반도체, 조선, 자동차 업종은 실적이 상향되는 걸로 나오고, 반면에 디스플레이, 건설, 운송, 화학 업종 등은 하향 업종 됐죠.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지금 자동차 업종이 좀 좋아지고 있는데 주가는 못 움직이죠. 그럼 만약에 실적이 발표됐을 때 하루에 뜰 겁니다. 그러면 오히려 매도 계좌. 좋은 재료가 기다리고 있는데 오히려 주가가 대밀린다는 얘기는 안 좋은 얘기예요. 물론 내일은 뭐 시장이 미국 증시 상승해서 뭐 뜰 때는 같이 뜰 수는 있겠지만 전반적으로 자동차는 오히려 실적 발표할 때쯤에서 한번 저는 크게 뜨면은 팔아주자는 쪽이고, 오히려 지금은요 실적 시즌을 맞이해서 우리가 매매 타이밍을 잡을 때 하나 팁을 드리면요, 오히려 지금은 실적이 좋다는 종목에 관심을 갖기보다는, 왜? 그 종목들은 이미 많이 올랐습니다. 실적이 좋아졌다는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근데 실적이 나쁘다, 3분기는 나쁘지만은 4분기 내년에는 좋아질 거라는 종목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근데 3분기 실적이 나빴기 때문에 지금 주가가 계속적으로 하락 추세에서 바닥을 다지거나 아니면 계속 하락하는 종목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종목을 오히려 관심을 갖자는 행동. 지금 아까 제가 2차전지 얘기를 말씀드렸는데 오히려 2차전지가 그렇습니다. 악재, ES에너지 화재도 있지만은 3분기 실적도 나빠서 계속 빠집니다. 그러면 그런 종목이 실적 발표할 때쯤에서 빠지다 사람들의 지금은 공황 상태죠. 연중 최저 수준이에요. 근데 실적도 나쁘대요. 또 빠져요. 그러면 팔고 싶은 겁니다. 왜? 주가는 빠지면 빠질수록 뭐랬다? 비싸 보인다. 오르면 오를수록 싸게 보인다. 왜? 만원짜리가 7,000원 가면 싸게 보여야 되는데 5,000원 간다는 얘기가 왜? 만원에서 7,000원 갔으면 3,000원, 30% 빠졌으면 나쁜 얘기가 많아요. 그럼 5,000원 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7,000원도 비싸 보여요. 5,000원 가니까. 지금 2차 전지주들이 거의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실적 발표할 때쯤에서 한번 덜커덩 하면은 그때는 오히려 매수하고, 반대로 지금 자동차 업종처럼 좋게 나오는데 주가가 못 간다. 그러면은 실적에서 발표할 때쯤에서 며칠 올랐다가 빠질 가능성이, 제 경험적으로는요, 뭐 꼭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경험적으로 그런 경우가 많다 해서 조심을 해달라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예, 다음은 이제 통신 장비 업체죠. 아까 말씀대로 5G인데 아까 미국이 이제 환율 조작을 안 하기로 하는 대신 화웨이에 대한 제재를 유예해 준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제 수출에 관련된, 특히 이제 화웨이의 수출 비중이 높은 종목들, 그리고 해외 진출을 했던 종목들이 있죠. 한번 먼저 이 종목들 볼까요? RF텍 신규 종목인데요. 모바일 기기 부가장치 업체인 RF텍은 금년 들어서요 동사가 큰 변화를 시작했어요. 5G 기지국 안테나 사업, 그러니까 주로 이제 모듈을 시작했는데, 이 RF텍이 우리가 작년이죠, 평창올림픽 때 삼성과 KT 등과 평창올림픽 5G 중계기를 공동 개발했다. 이번에 삼성이 일본, 그죠? 일본 이동통신사죠. KDDI에 5G 통신 장비를 공급하기로 했다. 5년간 2조 4천원어치. 근데 RF텍은 이미 평창올림픽 때 삼성과 한번 손잡고 공동 개발한 경험이 있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RF텍, 우리가 그동안에는 이제 해외 진출해서 이 RFHAC, 아까 말한 화웨이발 수출 비중이 가장 크다 그랬죠. 그러면 RHAC가 얼마나 최근에 흐름이 좋은데 요번에 또 화웨이에 대한 걱정이 컸었는데 그것이 해결됐다는 얘기죠. 뭐 RFHAC에 대한 종목에 대한 뭐 진단은 뭐 계속적으로 말씀드려서 뭐 지락 관련 트랜지스터와, 그렇죠, 전력 증폭기인데 이 지락 관련 트랜지스터가 이제는 표준화 될 수 있다는 얘기죠. 다른 나라에서 이 지락 관련 트랜지스터를 많이 사용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표준화되면 시장을 주도하면 실적이 무지하게 좋아진다는 얘기죠. 그리고 또 삼성전자하고 동사 제품 채택 가능성이 크다는 얘기죠. 그리고 화웨이에 대한 수출 비중도 최소 50% 이상 된다 그러죠. 상당히 좋은 호재성 재료가 많다라는 얘기고,
그리고 이제 아까 말한 이제 HFR, 우리가 이제 두 종목이었다고 말씀드렸는데, 국산화에서. HFR도 NTT 도코모 쪽 장비, 이것도 이제 일본 통신 회사예요. 공급 과시야. 여기는 이제 프론토홀인데, 이 프론토홀이 뭐 하는 거냐면, 이제 이동통신 무선 통신망에서, 디지털 데이터 처리 장치하고요. 이제 원격 무선 신호 처리 장치 사이클을 연결하는 링크 장비로서요. 이 원천 기술을 HFR이 갖고 있는데, 이 프론토홀을 설치를 하면서요, 비용이 감소되고, 네트워크 안정성을 주고 있기 때문에, 또, 4G 때보다 기지국수가 몇 배 이상 증가할 것으로 고성장이 전망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장비 공급도 가시화되고 있고, 그래서, 조만간에 좋은 얘기가 나올 수 있다. 한번은요, 통신 장비 업체 세 종목을 한번 차트 모양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RF, HIC죠. 최근에 추세가 무너졌다 떴죠. 제가 이제 계속적으로 진단하면서 일단 21선, 기술적 차트로 보면은 21선을 한번 깨고 내려갔다가 이거를 맞고 빠지면 본격적인 하락이 됐어요. 그래서 21선을 돌파하고 그거를 지지해 주나 봤더니 어제도 21선을 지지해 주면서 밑으로 안 내려오죠, 어제요? 그렇죠? 지금 20일 이동평균선이 43,100원입니다. 어제 저가가 43,600원. 위아래 꼬리를, 마이너스가 나왔지만 위아래 꼬리 잡는 거 지켜주죠? 좋은 모습이에요. 이거는 요번 고점 돌파도 가능하다. 이제 요 고점을 돌파하기 위해서 이제 거래량이 실려야겠죠. 어제 거래량이 조금 적은 편이었어요. 그렇죠? 67만 주. 그제가 140만 주인데. 자, 최근에 이렇게 조정, 어제도 조금 쉬어가는 그런 모습 나왔지만은 계속적인 개인들이 매도하고 외국인하고 기관이 최근에 들어서 다시, 그러니까는 이 미중 간의 무역 협상에서 조금 좋은 얘기가 나올 걸로 보고, 나온다라면은 화해에 대한 제재를 유예할 가능성이 크다. 그러면은 통신장비 업체인 RFHC의 수혜가 기대된다면서 새롭게 기관들까지, 그동안에 외국인들이 종목을 끌어올렸는데 최근에는 기관들까지 매수에 가담을 해준다. 그렇죠? RFHC. 주가 전고점 돌파가 충분히 가능하다라는 보고 지속적으로 홀딩을 해달라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제 HFR이죠? 자, HFR. 어저께 한 350원 정도, 그저께 한 550원. 그죠? 조금 하락하면서 조금은 지금 계속적으로 옆으로 이제 바닥을 다지는 모습인데, 어제 거래량이 15만 주, 상당히 적죠? 최근에 들어서 거래가 가장 적었던 그런 거래 같은데, 조금 이제 숨고르기를 해주는 모습이고, 자, 이제는 21선, 아까 말했죠? RFH에서 말씀드렸듯이 지금 21선 돌파를 못하겠어요. 가장 좋은 게 RFHIC처럼요, 21선을 돌파하고 그거를 밟아주고 출발한다. 거래에 실리면서. 그러면 그게 본격적인 재상승이 시작된다. 본격화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HFR도 그러한 일단은 1차적인 21선 돌파가 관건인데, 어제 거래량 감소하면서 충분한 수혜가, 그러니까는 5G에 대한 해외 기술 수출이 본격화되기 때문에 재차 상승 기대된다 해서 뭐 계속적인 관심을 가져달라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면 RF텍. 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삼성하고 동계올림픽 때 이미 중계기기를 공동 개발한 경험이 있고, 또 삼성전자가 이미 또 일본 2위 업체 통신사하고 2조 4천억에 대한 수출 계약을 맺었기 때문에, 그렇죠? 조금 안정적이죠? 그러니까는 RFHC는 많이 떠서 조금 그렇다면은 RF텍이 조금 낫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뭐 최근에 어제도 뭐 80원 하락해서 7,340원이고 개인들이 한 18,000주 되셨는데, 뭐 요 날이죠? 7,590원, 7,180원에서 요 날입니다. 올라갈 때 거래도 실리고 할 때 14만 주. 그렇게 많은 물량 아니에요. 그리고 최근에 보면은 오히려 개인들의 물량이 오히려 줄어들고 있죠. 오히려 해서 조금 안정적으로 하시는 분들은, 그리고 조금 단기간적인 관점에 하신 분들은 RF텍이 낫고, 조금 공격적이고 갖고 계신 분들은 아까 말한 지금 흐름에서 가장 센 RFHIC가 좋고, 그 다음에 이제 HFR도
좋은 모습을 만든다라는 그러면서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이제 5G 통신 기기 중에서 해외 기술 수출에 대한 수혜로서 세 종목 이제 세 가지 우리가 이때까지 이제 2개 종목을 말씀드렸는데 이제 RF 때까지 이제 세 종목을 계속적인 진단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세 종목은 계속적으로 관심을 가져달라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다음 주에 아까 말한 대로 이제 화제죠. 2차 전지, ESS 논란, 장기의 발목 잡힌 배터리 업계 3분기도 암흑 전망, 뭐 LG화학, 삼성 S대, ES 악재, 직격탄, 시장 전망치 실적이 밑돌도 3분기 실적이죠. 아까 드린 말씀이에요. 오히려 저는 현대 자동차 업종 실적이 좋다라는 그런 종목보다 오히려 ESS 에너지로 인해 화재로 인해서 실적도 부진하고 해서 최근에 주가가 크게 하락한 오히려 2차 전지 쪽에 오히려 관심을 가져도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가 이제 에코프롬을 계속적으로 말씀드렸는데 이번에 이제 3일째 상승이니까 뭐 한 5만원 선에서 한번 팔고 다시 한번 뭐 2, 3일 그러니까 실적 발표 전까지는 공식적으로 할 필요 없어요. 우리가 이제 이거 요 날이죠. 한번 언급을 그전에는 뭐 계속적으로 안 좋다 얘기하면서 바닥을 다지고 가격대상으로 보고 요 날 9월 30날이죠. 5만원 밑에서는 뭐 크게 부담이 없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다가 한번 밀렸다가 요번에 올라와서 5만원에서 다시 팔았다가 다시 대사주는 그렇죠? 지금 사는 것은 공격적인 것이 아니라 3분기 실적이 부진하기 때문에 그 전까지는 그냥 가격만 보고 선침해 차원으로서 20-30% 어제 뭐 파신 분들은 다시 뭐 하루 이틀 빠지면은 5만원 밑에서는 아무튼 20-30%는 사도 된다 말씀드리면서 오히려 실적 좋은 종목보다는 오히려 실적이 3분기는 나쁘지만은 4분기 그리고 내년에 크게 실적이 호전되는 종목들 그 중에서 이 2차 전지 관련주들에 대해서 오히려 관심을 갖자라는 말씀을 드리면서요. 10월 셋째 주 전망에 대해서 방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또 저 말씀을 안 드렸네요. 그렇죠? 항상 까먹어요. 이게 방송 중에도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 제가 이제 이 유튜브 방송한 지가 이제 3주 넘어가고 이제 4주 차로 접어들고 있는데 이 방송을 들으시고 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신다면은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요거를 중간중간에도 말씀을 드렸어야 되는데 오늘도 또 깜빡했습니다. 끝까지 하신 분들 중에서는 꼭 눌러 주시면은 이렇게 방송하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모두들 수고들 하셨습니다.